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원시 지구와 화학적 진화라는 제목으로 지구에서 생명이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이 지구의 역사는 46억 년이 되었습니다. 46억 년 전 지층을 연구해 보면 생명체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지층을 계속 연구하다 보니까 36억 년 지층에서 최초로 생명체가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화석으로. 그렇다면 처음에는 없었던 생명체가 나중에 생명체가 지구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러면 그 사이에 도대체 이 생명은 어떻게 시작이 된 것일까요? 여러 가지 설이 있었죠. 그래서 외계에서 생명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외계 유입설이나 아니면 신이 창조하였다라고 하는 창조설이나 아니면 저 바다 깊은 곳 심해 열수구설이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자연 발생설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잠재우고 러시아의 학자 오파린이라는 사람이 1940년대에 생명의 기원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사람은 전공이 생화학자이면서 생물학자였던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것은 무생물, 지구에 있는 무기물, 무생물에서 화학 반응을 통해서 가장 단순한 유기물이 만들어졌고 그 간단한 유기물이 다시 화학 반응을 거듭하면서 오랜 시간에 걸쳐서 원시 생명체가 탄생이 되었고 그 원시 생명체가 생물학적 진화를 거듭해서 오늘날의 생명체가 되었다라고 주장하는 생명의 기원이라는 책을 쓰면서 주장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입증한 학자가 있습니다. 입증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밀러라는 미국의 대학생이었다고 하는데요. 이 오파린이 주장하는 생명의 기원에서 주장했던 화학적 진화를 직접 실험으로 입증해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플라스크에다가 실제로 그 원시 지구에 존재했을 수소라든가 메테인 그리고 암모니아 또 물 이런 것들의 혼합기체를 집어넣고 고전압의 그 굉장한 에너지를 여기에다가 넣어주면서 이 원시 바다 형태를 구현해서 이곳에 아주 간단한 유기물이 만들어지는 것을 직접 실험으로 보여주었기 때문에 결국 오파린이 얘기했던 무생물, 무기물에서 생명체를 만들 수 있는 유기물이 만들어진다는 것, 이 화학적 진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이렇게 입증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제 생명은 화학적 진화를 거쳐서 원시 세포가 만들어지고 그 원시 세포가 다시 진화를 거듭하면서 생물학적 진화를 통해서 현재의 이런 생명체가 되었다라는 연구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화학적 진화란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원시 지구에서 오랜 시간에 걸쳐 화학 반응으로 유기물이 합성되기까지의 과정을 화학적 진화라고 하는데 이것은 생물학적 진화 이전 단계를 일컫는 말로 이 오파린이라는 학자가 생명의 기원에서 주장을 하였고 밀러라는 미국인이 이것을 실험으로 입증하였다라는 것이 지금 생명의 시작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지금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화학적 진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원시 지구에서 오랜 시간에 걸쳐서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서 화학 반응을 하면서 유기물이 합성되기까지의 과정을 화학적 진화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 이것은
생물학적 진화 이전에 일어나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화학적 진화 과정을 좀 더 세분화시켜서 살펴볼게요. 여기에 보면 처음에 무기물, 그러니까 무생물들, 원시 대기를 비롯한 이런 것들에서 화학 반응을 통해서 아주 간단한 유기물이 만들어지고, 그런 간단한 유기물이 다시 화학 반응을 하면서 복잡한 유기물,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다당류라든가 단백질이라든가 핵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복잡한 유기물에 속하는 그런 유기물입니다. 그리고 이 유기물 복합체가 등장하는데요. 코아 세르베이트라는 이름과 마이크로스피어라는 조금 여러분들에게는 낯선 이름이 있는데, 그걸 잠깐 여기 언급해보면 여러분들 이게 마이크로스피어, 이게 코아 세르베이트인데, 코아 세르베이트는 작은 액체방울, 오파린이 생명의 기원으로 본 그런 것을 코아 세르베이트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마이크로스피어는 폭스라는 사람이 원시 생명 제2기원으로 주장했는데, 세포와 비슷한 그런 유사한 막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마이크로스피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개의 공통점은 원시 생물을 추론하기 위한 실험을 하다가 발견된 그런 것으로 막으로 둘러싸여 있는 어떤 유기물, 이런 형태라고 할 수 있는데, 일단 그 차이점은 이쪽에 있는 이 코아 세르베이트는 오파린이 발견한 것이고, 이 마이크로스피어는 폭스라는 사람이 발견한 것으로, 이걸 뭐 다 외울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유기물 복합체라고 부른다라는 그런 이름 정도만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유기물 복합체에서 조금 더 그렇게 화학적 진화가 일어나면 드디어 원시 세포가 등장합니다. 세포막. 여러분들 세포가 존재하려면 세포막이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우리가 교실이 존재하려면 교실벽이 있어야 교실이라는 장소가 만들어집니다. 여러분들 교실이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벽이 하나도 없이 뚫려 있다면 우리가 그 공간을 잘 운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세포도 세포막이 등장한, 지금 세포막이 등장한 이때의 원시세포, 이 상황까지가 화학적 진화가 일어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걸 그림으로 다시 표현하면, 여기에 있는 이 그림은 이 오파린이 주장했던 원시대기에 있는 암모니아, 수소, 메테인, 수증기 이런 것들, 무기물들이 화산이나 번개나 자외선이나 이런 고에너지를 받으면서 화학 반응을 일으키다가 그 화학 반응으로 여기에 간단한 아미노산이나 이런 간단한 유기물이 만들어지고, 이 간단한 유기물이 다시 화학 반응을 통해서 단백질이나 다당류나 핵산 같은 복잡한 유기물이 만들어지고, 복잡한 유기물이 다시 유기물 복합체가 되어서 코아 세르베이트나 마이크로스피어 같은 그런 물질이 되었다가, 그 유기물 복합체가 다시 더 발전하면 원시세포가 출현한다. 그래서 이렇게 화학적 진화가 진행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화학적 진화에 이어서 생물학적 진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생물학적 진화는 간략히 표로 정리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이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하면 굉장히 많은 분량인데, 여러분들에게는 생명 시스템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적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서 간략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구에는 산소가 없었어요. 원시 지구에는 대기 중에 산소가 없었기 때문에 처음에 등장한 생명체는 무산소, 종속 영양 생물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지구에 광합성을 하는 독립 영양 생물이 생겨났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유가 광합성을 하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하죠. 그러니까 드디어 지구에는 산소가 생겨나게 되었다. 지구 대기의 산소의 양이 계속 증가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면서 드디어 그 다음 생명체가 등장하게 되는데, 그 다음 생명체가 산소 호흡을 하는 종속 영양생물이에요. 여기에서 종속 영양생물이라는 뜻은 스스로 자기가 영양분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바로 그런 경우죠. 산소 호흡을 하고 영양분은 다른 거를 먹어야만 되는 그런 상태의 생물.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그 다음에 진핵생물. 여러분들, 진핵생물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보면 이렇게 세포막은 있지만 이 안에 핵막이 없어서 유전물질이 그냥 세포질에 이렇게 있는 이런 상태를 원시적인 형태인 원핵생물, 원핵세포라고 하고, 그게 더 진화되어서 핵막이 이 안에 생겼죠. 그래서 핵막 안에 이 안에 유전물질을 보관하는 이런 상태의 진핵생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지금 무산소 호흡을 하는 종속영양생물, 광합성을 하는 독립영양생물, 그리고 산소호흡을 하는 종속영양생물, 그리고 진핵생물로 진화를 하게 되고, 그리고 단세포였던 것이 모여서 다세포생물이 되고, 그리고 바닷속에서만 살다가 이제 오존층이 생기면서 육상생물로 진화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간략히 얘기하는데, 이것을 생물학적 진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런 생물학적 진화를 조금 더 여기에서 설명을 해볼게요. 자, 생명의 진화, 최초의 원시 생명체는 원핵생물이었다. 그러니까 세포 안에 핵막이 없는, 그리고 세포 소기관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태의 유전물질만 가지고 있는, 물론 물질 대사는 하고 있었죠. 그런 상태의 원핵생물이었다가 그 다음에 진핵생물로 진화가 되는데, 진핵생물은 여러분들 그 진핵세포 구조 모형으로 지난번에도 다른 강의에서 여러분한테 이거 갖고 설명을 했었는데요. 여기에 보면 핵막이 있죠. 그리고 그 안에 유전물질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많은 세포 소기관이 이 안에 보이는 그런 상태인데, 특히 여기 주황색으로 표현된 이런 미토콘드리아는 원래 이 원핵생물체에서는, 원핵세포 내에서는 존재하지 않고 바깥에 따로 존재하던 호기성 세균이었다고 하는데요. 이 호기성 세균이 여기 있는 진핵생물 쪽, 진핵세포 쪽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공생을 하게 되는 그런 상태였다. 영록체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원핵세포에서 진핵세포의 진화 과정의 막 진화설, 세포 내 공생설, 이런 내용들도 함께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원핵세포와 진핵세포의 공통점을 저기에 적어놨는데요. 세포막이 있다는 것 공통적이고, 유전물질이 있다는 것, 그리고 물질 대사를 한다는 것은 공통적인 특성입니다. 물질 대사는 세포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을 말하는 건데요. 생명체라면 그런 물질 대사가 일어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공통적인 것, 그리고 서로 다른 것, 이런 것들이 이렇게 진화 과정을 거치면서 정리되어서 과학에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단세포 생물에서 다세포 생물로 진화하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여러분들 세포 하나가 우리가 그 세포 하나에서 생명 유지 기능을 다 담당하고 있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세포가 이렇게 모여서 군체로 생활하게 되고 서로 공생을 하다 보니까 담당하는 것이 생기게 돼서, 예를 들어 이쪽 세포들은 운동을 담당하는 세포가 되고 이쪽은 영양을 담당하는 세포가 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함께 모여서 하나의 생명체를 이루게 되는 다세포 생물이 출현하게 됩니다. 그게 생명의 진화 과정을 이렇게 밟고 있고요.
그리고 육상생물의 진화라는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구에 생명체가 등장한 것이 38억 년 전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로 다 바닷속에서 살고 있는 생명체들이었고, 이 지구상에 산소가 증가하면서 오존층이 만들어지고 그 오존층이 자외선을 차단하기 시작한 다음부터 육상에서 생명체가 살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데, 육상 생물이 살게 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한 5억 년 전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구상의 생명체의 출현은 굉장히 오래전이지만 굉장히 긴 기간 동안은 다 수중에서 살고 있던 생명체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육상 생물의 출현은 지금으로부터 한 5억 년 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흐름을 좀 기억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육상 생물은 대기의 O2 농도의 증가로 인해서 그 O2가 다시 O3가 되면 오존이라고 부르죠. 그 오존이 여러분들 지구의 기권 중에 성층권에 존재한다는 거 알고 있을 텐데, 그 오존층 덕분에 태양으로부터 오고 있는 자외선을 차단해서 비로소 지구에는 생명체가 육상에서 살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 그렇게 해서 이 생물의 진화가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 원시 지구와 화학적 진화 이런 내용으로 살펴보았는데요. 그러면 이번 시간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를 해보면, 지구가 만들어진 46억 년 전에는 지구에는 생명체는 없었다. 그로부터 상당 기간이 지난 다음에 생명체가 시작이 되었는데, 그 생명의 시작은 화학적 진화를 거치면서 바다 속에서 시작이 되었다 라고 볼 수 있고, 그 바다 속에서의 그 화학 반응이 간단한 유기물을 만들고 또 복잡한 유기물로 진화를 하고 유기물 복합체가 되고 드디어 원시 세포가 만들어지는 그런 상태까지를 우리가 화학적 진화라고 이야기를 하고, 원시 세포가 만들어진 다음부터 그 세포가 단세포, 다세포 이렇게 진화해가는 과정은 생물학적 진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세포 생물이 출현하고 그 다음에 드디어 이제 물속에서만 생명체가 있는 게 아니라 육상으로 올라와서 사는 육상 생물이 출현한 것이다. 그게 지금으로부터 약 5억 년 전쯤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생명은 어떤 특징이 있고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지, 그 생명 시스템에 대한 내용을 다음 시간부터 교과서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